자, 한편 같은 날 오전 인천 서구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났는데 자, 가슴 아픈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119에 이제 신고가 다른 주민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방이 출동을 해서 이 빌라 4층입니다. 50분 만에 진압을 했는데 소방이 이제 수색을 해보니까 12살 먹은 여학생이 쓰러져서 질식 상태로 이도 화상을 입고 사망은 여부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맥박과 어느 정도 호흡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급거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결국은 심정지 상태로 사망을 하는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가 돼 있습니다. 네, 자, 12살 초등학생이 홀로 집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안타깝게도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도 의식이 없었다는데 당시 발견했던 소방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신고자 말로는 집에 쉴 때 뻥하는 소리가 났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조사관이 현장 확인했을 때 파손된 부탄가스 용기 정도는 관찰됐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의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호흡기랑 맥박 정도는 있었고. 네, 저 화재가 그제 오전에 발생을 했으니까 네.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네네. 아이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27일 오전 10시 43분인데요. 이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지만 상당히 의식불명 상태가 돌아오지 않아 그런 상태이거든요. 사실 12살 먹은 아이가 방학을 이용해서 혼자 있었는데 현장 상황을 본 사람들은 이 보도를 통한 거나 영상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아이가 혼자 있으면서 배가 고팠는지 네. 그 전기 콘센트를 꽂아놓고 이 부탄가스 같은 형태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때 아버지는 신장투석으로 인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나가 있는 상태였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약자라고 하는 인식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사람의 이런 그 보호 조치가 아직도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자, 특히 이 해당 가족이 지난해 5차례에 걸쳐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의심된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좀 지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은 모양이죠.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일을 두 분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신장투석을 하면서 이제 그 치료를 하는 상황이라 일을 그만뒀지만 네. 어머니가 월 수입이 이제 그 기준치를 넘지 않지만 소위 기초수급자처럼 생활보호 대상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도와주지 않았는데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어머니가 지자체에서 나가서 아이를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어머니가 굉장히 그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밖에 나오는 아이를 상대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염군에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지원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여름에 이 위기 아동 의심 대상으로 포함되기까지 했다던데 이런 경우에 최소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자체에서는 그 상담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담을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머니가 특히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맞게 상담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애출하는 그런 틈을 이용해서 아이를 상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위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고위험, 병위험 이런 부분들이 이 소위 말하는 걸러지지 않아가지고 인정이 안 돼서 그래서 지자체가 지원을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서 건강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백기정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한국 피겨의 아시안게임 남성 첫 금메달을 가져온 차준환 선수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